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방송이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청양으로 가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양 후보는 대면 활동을 중단하고 비대면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는 전국 7,616명으로 평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후보자 평균 연령은 만 54세이고 여성 후보 비중은 여전히 30%를 넘지 못했습니다.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가을철 월요일 저녁에 가장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사망자는 1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LG엘러비전 충남방송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청양군수 선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후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 청양군수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현직 군수인 더불어민주당 김동곤 후보와 부여군 부군수 출신인 국민의힘 유흥수 후보,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종영 후보가 경쟁을 벌입니다. 김 후보는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 유 후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신 후보는 65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만 원 지급을 1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인구 5만의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산단을 조성을 하고 스마트타운 만들고 기관 유치하고 그다음에 골프장도 조성하고 각종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룩한 그런 사업들을 좀 집중해서 좀 추진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일자리 창출 그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으면은 인구 유입도 되고 균형 발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세 이후의 인구가 11,292명인데 그 인구들한테 월 15만 원씩 청양사랑카드를 지불해서 청양시장 안에서 전부 다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농촌 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세 후보 모두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 후보와 유 후보는 각각 보조 비율과 농민수당 금액 인상을, 신 후보는 축분 처리 비용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농자재 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보조 비율은 50%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가를 현실화하고 현행 50%의 보조 비율을 70%까지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농민수당을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200만 원으로 지가 군수가 되면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통체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하고, 축산 종합 처리장을 설치해가지고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 축분을 일시에 처리해서 또 최소 한도의 축분 처리 비용을 50% 이상 지원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지원해서 그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취약한 지역 내 의료 서비스 해결 방안에 대해선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역별 돌봄센터 건립과 교통편 확대를 통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돌봄센터를 짓고 또 순환버스 한 대씩을 다 배차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버스들이 환자도 싣고 나오고 또 아니면 돌봄센터 가는 노인과 어린이들을 실어나려는 그런 역할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반면 유 후보는 인근 대학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충남대학교 단대 순천향대학교 여러 병원과 연계해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근 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진료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하도록 하고, 신 후보는 지역 보건소의 보다 많은 전문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소가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다가 전문 직종의 의사분들을 더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청양군의 어떤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의 어떤 그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지난 2017년 인구 3만 2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줄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이 저마다 지역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청양군민의 선택을 누가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날 오후 예정된 선대위 결의대회 등 일정을 취소하고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주당 단체장 후보 합동 기자회견도 취소되는 등 선거운동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후보 측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비대면 선거운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지방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어떤 분들일까요?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좀 길게 복잡한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6일 지방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수 총 7,616명입니다. 선출 정수가 4,132명이니까 평균 경쟁률을 따져보면 1.8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4년 전 지방선거 때 평균 경쟁률이 2.32대 1이었는데 크게 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이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였는데 당시 2.3대 1이었으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숫자 순서대로 5427호. 어떤 의미일까요?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평균 연령 만 54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여성 후보자의 비중은 27.5%를 차지했는데 여전히 30%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령 후보는 전북과 충북 기초의원에 출마한 만 81세 후보이고요. 최연소는 모두 4명인데 만 18세라고 합니다. 특히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후보, 이른바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49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번에 보이는 숫자는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체 등록 후보 가운데 2,720명이 한 개 이상의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다 전과 보유자는 무려 14건의 전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유권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제3지대 정당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양당제 구도하에서 치러지게 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낮은 이유도 이 같은 정치 지형의 영향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본 6일 지방선거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후보 공식 지지 선언을 둘러싼 잡음에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단체장 후보들을 향한 공식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개인의 지지가 단체 공식 지지로 비춰져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후보에게 문화정책 제안을 위해 열린 행사가 각종 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의 한 문화예술단체는 단체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일한 행사에 참석했던 또 다른 단체도 단지 우리 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정책 제안에만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단체의 관계자는 우리는 중도 입장이라며 회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매번 선거철만 되면 조심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반면 단체가 공식 지지를 선언했지만 단체에 소속된 문화예술인들이 지지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개인의 실제 지지 여부와 무관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한 한 단체에 속한 문화예술인은 우리 단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문화예술인은 서명 같은 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성을 띠는 지지 선언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여야 선거 캠프에서 지지자 명단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난 대선에서도 지역 내 경제계에서 지지자 명단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알려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이 아동의 삶을 변화시킬 정책 발굴을 위해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산군 주민복지과 엄익향 주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먼저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이 어떤 행사인가요?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은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 해결 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 도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며 정책의 수혜 당사자인 아동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입니다. 정책 한마당에는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환경, 사생활 및 가정환경 등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군정 전반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정책은 부서별 검토 과정을 통해 실현 여부와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 정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가 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에서 18세 미만 아동이나 예산군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으로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6월 3일 15시까지이며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팀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정책 제안서 접수 후 예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5개 팀을 선정하며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7월 10일 비대면 온라인 워크숍을 거쳐 7월 29일 정책 한마당 본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런 행사들을 통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정책 한마당은 올해가 2회로서 작년 제1회 대회에 15개 아동 청소년 팀이 참가하여 정책 제안 이유 및 문제 해결 방법으로 설문조사, 인터뷰, 타시군 사례 등을 근거로 정책의 필요성을 발표하는 등 많은 호응 속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 정책 한마당은 예산군 아동 스스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토론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역량을 기우고 아동 정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예산군은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행정이 아니라 아동의 목소리가 실현되는 정책 반영으로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주민복지과 엄익향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망 사고는 가을철 월요일 저녁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사고로 850명이 숨졌고 인구 10만 명당 연간 사망자는 1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5명 이상 많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집중됐으며 전체 사망자의 약 34%가 차대 보행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3년 동안 1,740억 원을 투입해 매년 15%씩 사망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